안녕하십니까. 천업수의 노동과 정치 110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방송들에서 2020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3번의 방송을 했고요. 오늘 이 방송은 그 4번째 방송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현재의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제2의 이념 전쟁기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이런 이념 전쟁의 시기에서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지도부가 필요하다. 좌파는 핵심 지도부가 있었는데 우파는 그 지도부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과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에서는 그런 핵심 지도부가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핵심 지도부가 결국 그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자유와 진실이라는 책에서 우파가 읽어야 할 25권을 요약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는 우파의 그 지도자의 그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4분을 꼽았는데요.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4분이 우파 진영의 위대한 지도자 상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4분 중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저는 대처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파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역할은 저는 투사의 모습과 교사의 모습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념 전쟁의 시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좌파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투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사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도 너무나 그 수준이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뭐 글은 다 읽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모자란 점이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어내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교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 지도자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을 때로는 강제로 이끌어갔던 그런 독재자로서의 모습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투사로 국민들을 이끌어갔지만 교사로서의 역할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처는 투사와 교사의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추었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망했던 거의 망한 나라 영국은 그 당시 대처가 집권하기 바로 직전에 영국은 그야말로 좌파가 만들어 놓은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됐죠. 모든 것이 노조가 사실상 거의 지배를 하면서 그 노조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의 망한 영국을 다시 살린 인물이 대처였죠. 대처는 그러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독재를 한 인물은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대처는 훌륭히 수행해내면서 마침내 국민들 모두를 정신혁명을 이끌어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같은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독재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통하지 않는다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다 읽을 수 있고 모두 정치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국민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바로 잡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사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우파의 핵심 지도부가 우리 국민 메시지를 과연 무엇을 던질 것이냐 라는 저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파는 그들은 공산사회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없는 지상 낙원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불평등, 부조리, 모순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질렀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걸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그런 젊은이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처 수상도 대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그 당시 영국에서는 그런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국에서 보수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슴에 사회주의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보수주의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릴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대처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의 지도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슴에 불을 지르고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저는 좌파들이 했던 그 어떤 것을 역으로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그들은 내세운 최종 목표는 공산사회 건설이었지 않습니까? 자, 저희 우파가 내세워야 될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 저희 앞 방송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사회 건설, 그것이 우리 우파가 내걸어야 할 최종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자유사회라는 것이 과연 모든 사람의 가슴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회는 어떤 사회냐?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난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자유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가슴에 가지고 타고 태어난 촛불이 한 자루씩 다 있다. 그 촛불을 완전히 불태우고 죽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비유가 어쩌면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나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여러 우파 농객들도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주 있죠. 60, 70대 나이 든 사람들 이제 뒤를 물러서고 40, 50대가 앞장서야 된다. 20, 30대도 뭔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른 어떤 국회의원도 배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 열정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60, 70대 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나이 들었다,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나는 뒷방에 뒤로 물러서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죠. 나이 들어서 꿈과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촛불을 활짝 불태우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저희 촛불은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촛불의 양을 100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까지 한 10 내지 20 정도밖에 저는 아직까지 불태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남은 가능성은 뭐 70, 80%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얼마나 불태우고 죽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10%, 20%도 못 태우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죽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어떤 그 장점을 살려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자유사회. 그럼 그런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자유를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불태우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억압적인 요소, 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제들을 다 없애야 되죠. 그런 것을 없애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와 억압을 다 없애고 나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고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거기에 깨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얘기하는 그 하나의 목표,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죠.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너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떠라, 스스로 깨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죽을 것인지를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깨어난 스스로 각성된 개개인이 모여서 구성하는 사회, 이것이 자유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60, 70대는 아마 이제 스스로 뭔가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 자식들, 손주들의 미래를 아마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죽을 건지 그거를 생각하죠, 이거죠. 30, 40대는 뭡니까? 자기 아이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30, 40대가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라 이것입니다. 10대, 20대는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죠. 따라서 저는 모든 연령에 다 이것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 핵심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남 시키는 대로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규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다 이제 철폐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국회의원들의 임무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그 임무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혁명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진영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와 진보와 혁명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보수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싸늘하게 쉽게 만드는 단어죠. 보수 속에 들어가 있는 개혁의 정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수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가슴에 타오르는 어떤 그 열정이 싸늘하게 식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어떤 이미지가 가지는 상징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보수가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어 봐야 가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리는 혁명을 부르짖어야 된다. 어떤 혁명이냐? 자유혁명이다 이것이죠.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건 혁명이 되어야 됩니다. 진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진보라고 하는 그런 그 좌파들의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혁명을 부르짖어야 된다. 따라서 자유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모든 이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고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혁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앞 방송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계는 뭐냐? 첫 번째는 정신혁명, 두 번째는 제도혁명입니다. 정신혁명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탤런트,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혁명인 것입니다. 모든 이의 가슴에 자신의 가능성을 찾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정신혁명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런 정신혁명의 단계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뭔가를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것에 착수해야죠. 그러면 온갖 규제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그것을 발휘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럼 그때부터는 깨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도혁명인 것입니다. 이 제도란 온갖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법령들, 이 그 자유를 억누르는 온갖 법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좌파 정권만이 아니라 우파 정권도 그동안 그런 그 어떤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규제를 없애고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회, 그런 자유혁명, 개인의 정신혁명을 통한 제도혁명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핵심 우파의 핵심 지도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내놓을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